네,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아니다. 요역지는 한 필지 전체고 승역지가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습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의 토지고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34회 때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지만 지역권 이전다. 아니다. 부정성에 따라서 이전이 된다. 제 지역권의 부정성 설명했습니다.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의 부정하여 이전한다. 또 하나 기억해 뭐였죠?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대를 별도로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을 약정할 수 없다. 영구무한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지역권 214조만 준용하지 213조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4조에 의해서 방해 제거나 방해 예외 청구권을 가지지만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214조는 행사할 수 있지만 213조는 그렇지 않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요역지 공유자 1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기보다 소멸 금지. 공유자 나오고 지역권에 있어서 공유자 나온다 하면 취득하면 취득, 소멸 금지. 기억하라고 했죠? 운명을 같이 한다. 어떤 방향으로? 소멸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소멸 금지한다. 하지 못한다. 그럼 맞는 지문입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토지 전세권. 전세권인데 보통 전세권 하면 뭘 떠오르죠? 건물이에요. 하지만 전세권에는 토지 전세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제 수업 시간에 반드시 암기할 종목이죠.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자, 전십건일, 그 다음에 전갱십, 건법갱. 제가 반드시 암기를 하라고 합니다. 전십건일, 전갱십, 건법갱. 왜냐하면 전세권과 관련해서는 또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 하게 되면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건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이에요. 그럼 토지 전세권이나 건물 전세권이에요. 건이에요. 그러면 건물 전세권이에요. 구분은 여기서 전갱심이죠. 전세권이기 때문에 건물 전세권과 토지 건세권. 갱은 갱신이에요. 건법갱 건물이에요. 건물에 대해서만 법정 갱신이에요. 이 앞에는 약정을 통해서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은 합의에 의해 재계약 체결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거는 법정 갱신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거. 그럼 전시권이 무슨 얘기인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전세권은 건물이니까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만약에 당사자의 역정기간이 10년을 넘다 어떻게 된다? 단축된다. 토지도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넘을 때는 단축한다. 즉 존속기간 제한이 있다? 있다. 어떤 기간 넘지? 최장기간이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뭘로 본다? 1년 한다. 그래서 전십건일. 근데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예요. 전갱십 10년을 넘지 못한다. 전갱십. 이게 제일 잘 나오죠. 건법갱. 건물에 대한 전세권에 그는 법정갱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전세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약정,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럼 특징이 뭐냐?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소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의 기간이 소멸 종료된다. 기간이 그것까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권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미묘합니다. 나오죠? 이런 어떤 이제 단어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전십건일. 건은 건물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을 정할 때는 1년 한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명확하게 두 문제 외우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정갱심이죠. 이 전세권이기 때문에 토지도 들어갔고 건물입니다. 전세권의 설정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하로 또 10년 넘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토지 임차인과 달리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 아니다. 대법원 판례 인정합니다.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 갱신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는 법조문은 없어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토지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이게 지금 법정 갱신이에요.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 서정한 동의 다시 전세권 설정 본다. 뭐가 틀렸어요? 토지가 아니라 건, 법, 갱. 건물에 대한 전세권만. 그래서 두 문자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하는 겁니다. 자, 65번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했던 청약을 했대요. 자신의 청약에 대해 회신을 승낙 기간을 정해준 거네요. 언제까지? 2022년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갑의 편지는 9월 14일 날 발송돼요. 9월 16일 날 을에게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약과 승낙의 문제예요.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면 우편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또냐면 격지자 간의 계약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뭐다? 격지자 개념은 뭐다?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을의 의사표시를 확인한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9월 16일 도달했고 2020년 10월 5일까지잖아요.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반대면 대하자거든요. 바로 확인하세요. 이건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사례를 만들었어요. 언뜻 쉽지는 않습니다. 답은 알면 쉬워요. 근데 이게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는 것을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쉽게 못 맞춥니다. 격지자라는 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회신이 2020년 10월 5일까지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틀린 것은 갑이 청약을 한 사람이다. 9월 23일 자신이 청약을 철회한 거. 청약 철회가 되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속이 돼요. 청약의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그 청약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된 거예요. 그럼 도달된 시점이 언제가 봐요? 9월 16일 날 도달이 됐어요. 청약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철회는 할 수 있다. 못한다. 그게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못한다. 틀린 거죠. 청약의 효력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약을 철회를 못하니까. 왜냐? 이미 청약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언제 한다? 그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 을이 승낙자네요. 2022년 9월 20일 날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언제 도착했다? 갑에게 22일 날 도착했어요. 그럼 계약은 언제 한다? 청약이 도착했고 승낙이.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원칙적 뭐죠?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예요. 하지만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격지자 간의 계약이에요. 그럼 격지자 간의 계약을 언제 승낙한다? 승낙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게 아니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발송한 시점이 9월 20일이기 때문에 도달 시점이 아닌 20일에 성립한다.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22일에 성립한다가 맞는 것으로 볼 겁니다. 하지만 이게 격지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도달시가 아니라 발송시입니다. 디귿번 을이 2022년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 원 조정해주고 얼마에서 청약은 3억 원이 있어요. 3억 원인데 매매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뭐죠? 조건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조건을 변경한 승낙은 어떻게 본다? 청약을 거절한 것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는요.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한 때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이 청약할 것으로 본다. 이 법조문 내용을 사례로 만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66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자, 동시이행 관련해서 이거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럼 무조건 암기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네요. 임차 목조물 반환 의무와 뭐죠? 권리금이에요. 권리금과 목조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반대로 보증금은요. 보증금과 목조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일 때는 동시이행 관계지만 권리금은 아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명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뭐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자, 반대로 기억할 게 뭐냐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다? 아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결국은 보증금을 확보하는 담보수단이에요. 그거 연관을 시켜주십시오. 따라서 담보수단인 걸 강조하게 되면 당연히 동시에 간 게 아니라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만이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디귿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하는 지분인은 동시에 관계입니다. 여기서 하나 첨가해서 볼게냐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는 공유물 분할이 의하지 않고 뭐한다? 명의신탁 해지 방법에 따른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67번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 계약에 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네요. 유상 쌍무 계약. 옳은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여기 등장한 사람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그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요약자, 낙약자이지 수익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는 얘기는 계약을 할 때 함께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이거 어떻게 할지 다 결정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까 안 할까 얘기한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묻는 거예요. 최고다고. 2번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다. 제3자는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게 태아보험.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간혹 출제됩니다.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고 아니다.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의 지인인 사람. 근데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요약자, 낙약자다.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제가 기본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 용어 간혹 나온다 했죠. 나왔네요.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한변으로서 당할 수 있다. 맞죠? 다만 대가관계는 기본관계에 영향을 못 준다. 대가관계를 이유로 항변 못한다. 저번에 나왔습니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인 불능유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은 할 수 있다. 다만 동의 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합의 해제를 못한다. 수익 의사표시 이유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34, 66번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 나오죠? 중복돼서. 68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으나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자, 문제를 보고 하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양 당사자 간의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갑은 이미 을에게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뭘 했어요? 을은 아직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대요. 즉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에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매매대금과 관련해서 선의의 의무였어요. 먼저 넘겨줬는데 매매대금 지급 안 하고 있대요. 채무 불이행 상태인 거죠. 매수인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별도의 채무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자, 매매대금을 채무 불이행하고 있는데 형태가 뭐죠? 이행불능입니까? 이행지체입니까? 이행지체, 매매대금은 돈에 관련해서는 이행불능은 없습니다. 뭐다? 이행지체예요. 그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 행사하려면 요건이 어떻게 된다?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에 해당돼야 하고 이행체고를 하고 이행기간 내에 채무자 이행을 하지 않아야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때 가서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발생 뭐다? 요건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행체고를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제공이 없어야 돼요. 채무자의 이행지체와 관련해서는 동시항변권이 존재하냐 안 하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동시항변권이 존재한다면 존재의 효과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중요하죠? 상대방의 채무에 동시 이행 항변권, 즉 매매대금이에요. 상대방이 여기서 채무란 매매대금 지급 의무에 동시 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동시 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원래 있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동시 이행 항변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행지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다면 존재 효과로서 이행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 이건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는 경우다. 붙어 있으면 반대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야 항변권을 깨뜨려서 동시에 항변 깨뜨려서 이행지체에 빠진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묻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만 이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당사자는 약정으로 달리 정하세요.
별도의 이행지체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계약서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변제액에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별도의 이행체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즉 법률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별도의 이행체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뭐다? 이행체고 없이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걸 떠오르시면 됩니다. 니은번 갑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했어요.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에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들어간다. 자, 계약을 급부 이행을 했고 등기를 했어요.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주고받은 것은 돌려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를 했어요. 계약했으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됐을까? 물권행의 유인성에 따라서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효력이 없어. 즉 비록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줬지만 이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소유권 누구한테 돌아간다? 당연히 매도인에게 돌아간다. 지금 매수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하더라도 별도의 말소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복귀를 하는 겁니다.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그래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랬지만 매수인이지만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자 주위에서 방해를 제거할 수 있다. 방해제거정은 214조 구체적으로 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 을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요. 갑, 을, 병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병에게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면 계약을 해지했어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갑이 을 사이에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병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다? 원칙은 상실해요. 원칙은 상실하죠. 한 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갑, 을, 병, 매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매매는 채권행위예요. 달리 표현하면 채권행위고 물권행위예요. 그래야만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채권행, 유효한 채권행위, 유효한 물권행위가 있어야만이 을에게 소유권이 물권 변동의 효과가, 소유권 이전이나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받습니다. 근데 물권행위는 제가 어떻게 수업 시작을 했죠? 물권적 합의와 사실상의 등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행위예요.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는 곤란해요. 그럼 물권적 합의는 뭐다?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 처분행위. 처분행위예요. 채권행위는 처분행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에 대해서는 처분행위다. 그러면 뭐가 쓴다고 했죠? 처분권한.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처분권한인 것은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이 없으면 물권적 합의가 효력이 없다. 이게 효력이 없으면 물권행위 효력이 없고 그 결과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면 물권행위에 유효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물권적 합의, 합의가 유효한다. 이건 처분행위예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 물권행위, 물권적 합의, 소유권, 처분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 합의자예요. 소유권자가 처분한 거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매매니까 채권행위, 물권적 행위,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었죠. 등기됐대요. 물권적 합의는 처분 권한이에요. 처분 권한은 을이, 매도인이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넘어왔어요. 그럼 등기는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있죠? 계약을 해제했어요. 계약을 하면 채권행위를 해제하는 거잖아요. 해제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물권행위는 운명은 어떻게 되나? 물권행위 유효성에 따라서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계약 해제에서 효력을 상실하면 그 물권행위에 따라 유효성에 따라서 변동의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다? 갑에게 간다. 그 결과 뭐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유효했지만 계약 해제 이후에 살펴보니 이건 뭐예요? 물권적 합의의 관점에서 처분 권한이 있냐 없어요. 해제 전에 이 사람이 소유자였지만 해제가 됨으로써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물권 행위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나는 부동산 등기부에 믿었어. 그 등기부를 씌우려고 했는데 왜 내가 소유자가 아니지? 그게 무슨 문제다? 부동산에 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이 있냐 없냐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인정 안 돼요.
따라서 공신력 이유로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야, 등기부를 어떻게 믿고 거래하겠냐. 그게 바로 거래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를 인정하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다. 어떤 규정이 있죠? 지금까지 배운 게? 배웠잖아요. 107, 108, 109, 110에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 계약 해지의 경우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부동산 실명법에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게 이거예요. 자,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병의 통속에 찾는다? 3자잖아요. 선악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3자에 해당되는 여부는 뭐였죠? 급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가불사의 계약, 매매계약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제쳐요. 그 급부행이 뭐였어요? 소유권을 넘겨줬잖아요. 급부의 이행으로 형성된 외관을 신뢰했잖아요. 의리 소유자라는 걸 신뢰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고 더 나아가 버렸죠? 대항력, 즉 물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잖아요. 계약 해제에 의해서 제3자는 단순히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버려야죠. 등기와 같은 대항력을 취득해야 한다는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3자에 해당된다. 3자의 보호, 3자란 계약의 이행으로 해서 매매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외관. 외관이 뭐였어? 매매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어떤 외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외관 형성은. 외관을 만들어주면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관을 신뢰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 즉 물권 또는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 대항력, 그러면 소유권은 당연히 물권이잖아요. 대항력 있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